지진남과 함께하는 지구력 기르기 알고 싶은 지구과학 10분 질문 특강. 이번 주제는 별의 진화입니다. 별의 진화 중에서 질량이 작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질문이 많이 있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별은 기본적으로 원시별에서 시작을 해서 주기활성을 거쳐서 거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폭발을 한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주로 방출을 한 후 이제 맨 마지막에 별을 이루고 있었던 중심부가 백색 외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성자별이 된다든지 아니면 블랙홀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빛을 잃어가면서 이제 소멸을 하게 되는데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 역시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던 원시별이 자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여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주계열성으로 바뀌어간다. 아셨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이즈를 줄여가는 중력 수축을 하기 때문에 별의 크기는 감소하게 되고요.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중력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이 공간의 온도를 높여주겠죠? 별의 내부 온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피 자체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별의 밀도는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내부의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가 이 표면에 역시 공급되기 때문에 표면의 온도도 증가하게 된다. 우리가 이 별의 진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표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표면 온도의 변화와 반지름의 변화가 결과론적으로 HR도 상에서 표현되는 값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 반지름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광도까지 이 변화를 같이 이해하는 게 좋다.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은 크기를 줄여가면서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를 다 높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HR도 상에서 여러분이 배운 HR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본다고 한다면 이 HR도 상에서 온도가 증가한다? 그럼 왼쪽으로 그죠? 반지름이 줄어든다? 그러면 왼쪽 대각선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각해보면 질량이 작은 별이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에서는 HR도 상에서 무조건 약간 왼쪽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잘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변화를 하다가 이 내부 온도가 증가하다가 결과론적으로 이 별의 내부에서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수색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계열성이 되는 건데 그 경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경로는 이런 식으로 왼쪽 아래 정도로 이동을 하게 된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작은 별들은 아셨죠?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아래쪽으로는 잘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잘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광도 변화를 봤을 때 광도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아셨죠? 우리가 이 HR도 상에서 등반지름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기억하시죠? 그 반지름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이쪽으로 가는 것도 줄어드는 방법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줄어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질량이 큰 별, 질량이 작은 별, 원시별 모두 다 반지름이 줄어드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변하다가 결과론적으로 사이즈를 계속 줄여가면서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다가 중력 수축이 가장 많이 일어난 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도가 되면 비로소 여기서 수색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수색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수색융합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수색융합 에너지가 이 중심부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확 올려준다는 겁니다. 온도를 일시적으로 확 올려줄 때 그 발생하는 그 온도에 의한 내부 기체 압력이 그 시기에 이 중심부에 작용했던 중력만큼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중력과 내부 기체 압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중심부의 크기는 변함이 없고요. 그때부터 이 중심부의 크기가 변화가 없으면서 동시에 이 표면도 역시 크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정력각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주계열성이 딱 될 때의 변화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올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도 이상이 돼야 된다. 수색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수색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수색융합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융합 에너지가 처음에 발생할 때는 중심부의 온도를 확 올려줘서 이 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더 이상 수축하지 않도록 커버를 해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수색융합 에너지가 일정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발생하면서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그때부터 별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 중력과 내부 기체 압력이 평형을 이루는 그런 정력각 평형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고 주계열성에 달하는 이런 별들은 자기 수명의 90% 이상을 이 상태로 머물게 된다. 그랬다가 별의 중심부에서
있었던 수소가 수소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이 공간엔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없어지면 이 공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공간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내부 기체 압력도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는 겁니다. 중력은 센데, 여전히 센데 내부 기체 압력이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그 중력 때문에 이 공간이 수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공간의 사이즈, 이 중심부의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여기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이 중심부의 온도를 높여주겠죠. 그럼과 동시에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그 주변에 있었던 수소들을 가열을 해주면서 그 주변에 1000만도가 되지 않았던 이 영역에 있는 수소들을 1000만도로 만들어주면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을 하나 또 만들어준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 영역을 수소 껍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기활성이 끝나면 중심부에 헬륨이 가득 차 있던 이 공간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 여기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중심부의 온도는 1000만도, 2000만도, 3000만도, 4000만도 올라가지만 그 에너지가 그 주변의 온도 역시 올려주면서 그 주변의 온도를 1000만도가 되게끔 만들어주게 하면서 그 1000만도에 의해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는 영역을 만들어주게 된다. 중심부가 중력 수축을 함에 따라 수소 껍질 연소 영역이 점점 커지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요 인근에 있는 수소들을 일시적으로 가열을 많이 해주면서 요 수소들이 가열이 돼서 내부 기체 압력이 커져서 별의 크기를 키워주는, 외곽부를 팽창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별의 외곽부가 커지면 별의 표면에 있는 입자들은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적색 거성이 되는 과정이다. 아셨죠? 표면 온도는 내려가게 되니까 HR도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적색 쪽으로 가는 거고, 크기는 커지니까 HR도상에서 이제 오른쪽 위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광도도 커지겠죠? 반지름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될 때 우리는 헬륨 중심액은 중력 수축, 수소 껍질의 연소가 시작이 되면서 수소 껍질의 영역이 커지고 별의 외곽도 같이 커지고 별의 표면 온도는 감소한다. 여기서 중심부는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 수소 껍질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에너지도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별은 중심부는 수축, 외곽부는 계속 팽창하는 그런 과정이 되면서 점점 적색 거성이 되다가 나중에 중심부의 온도가 1억도가 되면 이 중력 수축을 하고 있던 이 중심부의 온도가 여기 수소 껍질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수소 껍질 여기 있어야 되는 그림이죠. 이 중심부의 온도가 1억도가 되면 1억도가 되는 그 시점부터 이 중심부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된다. 아셨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면 여기서 헬륨 핵융합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헬륨 핵융합 에너지가 중심부의 온도를 또 일시적으로 확 올려주는 거예요. 얼마큼 올려주냐면 이 공간의 온도를 높여주면서 입자들이 운동을 많이 하게 돼서 내부 기체 압력을 또 많이 확보하게 되는 거죠. 얼마큼? 이 공간이 중력 수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력 수축을 할 수 있는 그 중력의 크기만큼 이 공간의 온도를 확 높여주면서 내부 기체 압력이 이 중력을 막아낼 수 있는 크기가 된다. 아셨죠? 그때부터는 일시적으로 이 공간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다시금 이런 핵융합 반응이 지속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주변엔 여전히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 아셨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별의 크기는 원래 상태보다 소폭 감소하게 되고요. 별의 중심부 크기는 소폭 증가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이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수축을 하고 있던 이 공간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면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부 기체 압력이 일시적으로 확 커지니까 이 수축하고 있던 이 공간이 다시 일시금 살짝 커진다는 겁니다. 얘가 살짝 커지면서 반사적으로 이 수소 껍질 영역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겁니다. 수소 껍질 영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 주변에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에너지 양이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이 외곽부도 살짝 감소하게 되는 거고, 외곽부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다 보니 이 표면과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영역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여기에 에너지가 잘 공급이 되겠죠? 표면 온도는 소폭 증가하게 된다. 아셨죠? 그럼 HR도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크기가 살짝 줄어들었어? HR도상에서 생각해봤을 때 크기가 살짝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살짝 증가했어. 그럼 약간 그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크기 좀 줄어들고 온도가 살짝 증가하는 그런 상태. 아셨죠? 자, 이런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거성이 되면
수소핵융합 에너지 여기 껍질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이 중심부에 있는 헬륨들이 전부 다 탄소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때 또다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헬륨들이 전부 다 탄소로 다 바뀌어버리면 이제 이 공간은 다시금 이 헬륨 핵융합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헬륨 핵융합 에너지가 없으면 이 공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공간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중력은 강한데 온도가 내려가니까 내부 기체 압력이 확보가 충분히 안 되겠죠? 그럼 중력에 의해서 다시 얘는 수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1억도였던 곳이 2억도, 3억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 에너지가 이 공간의 온도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온도를 높여주는데 1억도가 안 됐던 영역을 1억도가 만들어주면 1억도가 안 됐던 영역의 온도를 1억도로 만들어주면 이 공간에 있었던 헬륨들이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헬륨 껍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수소 껍질은 그 주변에 있었고요. 여기서 이 헬륨 껍질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 헬륨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이 에너지가 이 수소 껍질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와 더해서 이 공간에 있는 기체들의 수소들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아이들이 그 내부 기체 압력이 커지면서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 별이 다시 커지는 외곽부가 팽창해지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얘가 팽창을 해서 커지면 별의 외곽부가 다시 커지면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영역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다시금 표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아셨죠? 그럼 요 시기가 되면 중심부는 중력 수축, 그 중심부 바로 주변에 헬륨 핵융합 에너지가 일어나는 헬륨 껍질, 그 주변엔 수소 껍질, 그 주변에 천만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수소, 팽창하고 있는 그 영역, 수소 영역이 되는데 요 시기가 조금만 더 지속이 되면 이 헬륨 껍질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얘가 수축을 할 때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1억도가 되는 영역을 확보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확 일어났는데 이 헬륨 핵융합 에너지가 수소 핵융합 에너지보다 훨씬 세다 보니까 이 에너지의 수소 껍질, 이 헬륨 껍질이 확 커질 수가 있다고요. 헬륨 껍질이 확 커지면, 즉 헬륨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 확 커져버리면 원래 요만큼 영역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 영역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이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먼 요 영역에 있는 이 헬륨들은 1억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중심부와 가까이 있는 요 공간은 중심부에서 만들어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서 1억도가 계속 확보가 되는데 이 헬륨 껍질이 이렇게 커져서 여기까지 가버리면 요 가장자리에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헬륨들은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여기까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여기까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공간이 1억도가 안 돼요.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그럼 이 공간이 다시 줄어든다는 거죠. 즉, 이 헬륨 껍질이 1억도를 만족시키는 그 영역이 중력 수축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확 커졌다가 너무 커져버리면 1억도가 안 돼서 다시 줄어들고 다시 에너지를 받아서 확 커졌다가 너무 커지면 1억도가 안 돼서 다시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이 헬륨 껍질의 불안정한 그런 연소가 지속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얘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 이 주변에 공급되는 에너지 양도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이 별의 크기 자체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걸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단계를 우리가 맥동 변광성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단계를 조금 거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중심부가 수축을 하고 있다가 이 수축하고 있는 중심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영역을 더 이상 중력으로 잡고 있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하면 중심부는 그냥 계속 수축을 하는데 이 주변부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아예 이 중심부로부터 이탈해버리는 그런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고 그런 단계에 돌입을 하면 우리가 그 단계를 행성상성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주변부는 이제 더 이상 얘와 같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 외곽부에 있는 물질들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중심부는 중력 수축을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는 존재하게 되는데 이 외곽부는 이제 분리가 되면서부터 중력 수소 핵융합 에너지와 헬륨 핵융합 에너지는 사라지는 단계가 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이런 상태의 행성상성운이 된다. 여기서 얘는 중력 수축을 여전히 하고 있는 중심부인 거고 이 외곽부는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야. 아셨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이제 별개의 상태가 된 거예요. 요게 지속이 되면 나중에 요 물질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얘만 남는다는 거죠. 얘만 남아서 여전히 뜨거운 상태의 어떤 그런 별이 되는데 우리가 얘를 백색외성이라고 하고요. 이 백색외성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주성분이 탄소인데 일부 산소도 들어있긴 해요. 아셨죠?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때 대부분 다 탄소를 만들어내지만 일부 산소가 만들어지기도 해서 산소를 포함하기도 한다. 아셨죠? 이 아이는 지금 현재는 중력 수축을 해서 에너지가 있어서 밝게 빛나고 있지만 나중에 중력 수축이 멈추면 그 다음부터 이제 차갑게 식게 된다는 거죠. 요 별의 표면 온도는 약 10,000도에서 30,000도 정도. 요 10,000도가 우리가 A제후형 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별이죠. 색지수가 0이고 백색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백색 외성이 요 10,000도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존재한다. 요걸 HR 도상에서 표현을 하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 주기혈성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거고요. 얘가 이제 주기혈성을 떠나게 되면 중심부는 수축,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그 에너지가 주변에 수소 껍질 연소를 만들어내고 이 껍질이 커지면서 별의 외곽부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점점 적색거성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준거성은 생략을 했습니다. 어차피 적색거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랬다가 중심부 온도가 1억도가 되면 여기서부터 1억도가 되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면 중심부의 영역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소 껍질 영역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 주변의 외곽부를 키우는데 조금 제한이 걸리니까 외곽부가 오히려 소폭 감소해지는, 외곽부의 크기가 소폭 줄어들게 되고 표면이 가까워지니까 표면 온도는 오히려 약간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다가 여기 있는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다 종료가 되면 탄소로 가득 차겠죠? 그 탄소핵이 나중에 또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 탄소핵이 중력 수축을 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중력 수축 에너지가 탄소핵 주변에 1억도가 되는 영역을 새롭게 확보하면서 그 공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헬륨 껍질이 만들어진다. 그 주변에 수소 껍질은 그대로 있는 상태. 이게 조금이 지속이 되면 이 헬륨 껍질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별의 크기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다가 나중에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행성상성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행성상성운 단계가 조금 더 지나면 나중에 이 중심부만 남게 되고 그 중심부를 백색 외성이라고 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HR도랑 같이 연관시켜서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별의 표면에서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과 안에서 바깥으로 작용하는 힘, 중력의 평형 관계를 바깥에서 안으로 작용하는 힘, 나는 어느 별의 진화 경로를 보니까 얘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익히 많이 봐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표면에서 중력이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보다 커요. 즉 얘는 표면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야. 우리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렇게 표면이 일정하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과정을 배운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원시별 상태, 사이즈를 계속 줄여가고 있는 상태. 나머지 하나는 백색외성. 백색외성도 아직 중력 수축을 하고 있으니까 줄어드는 거 배웠죠. 얘 같은 경우는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가장 대표적인 건 주기혈성이죠. 정력각 평형 상태. 얘 같은 경우는 왜 이 별의 기체 압력의 차에 의한 힘이 중력보다 더 커, 표면에서. 그러니까 표면이 커지고 있는 거야. 외곽부가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건 이제 적색 거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요 과정은 이제 기억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갈 때 이 과정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이 과정은 이제 디귿이 되는 거고 이 과정도 디귿이 되는 거예요. 커져가는 과정. 그죠? 그 다음에 정력각 평형 상태에 있을 때는 여기 주기혈성에 있을 때 정력각 평형 상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부에서 헬륨과 핵융합 반응이 지속될 때도 역시나 정력각 평형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지금 종이 딱 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별의 진화 간단히 10분 질문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